안녕하세요, 산호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도 역시나 돼지를 작업하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약간 흘러가는 대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처음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 저희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 있잖아요. 순간 장사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서비스업을 판매하냐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냐 아니면은 물건을 판매하냐, 그게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저희같이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은 자기의 재고가 있는 그 재고 양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 같은 정육점 같이 소분해서 파는 업종이나 소분해서 파는 업종, 큰 걸 받아서 그걸 잘라서 파는 업종들은 내가 도대체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 지출 한계선이 얼마인지도. 통상 정육점 같은 경우는 첫 창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돈이 안 모여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왜냐면은 6개월까지는 계속 비품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비었던 냉장고도 채워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안 보여요. 대신 냉장고에 고기가 쌓이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도 물건을 파는 업종 같은 경우는 재고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재고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내 통장에 갑자기 돈이 확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지출 계획이 안 서요. 그리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자기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많이 벌어봤자 제가 봤을 때 1인 장사의 맥스는 월 1,500 정도가 거의 한계점이라 생각돼요. 월에 1,500 이상을 벌게 되면, 1,500 정도를 찍게 되면은 내 시간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돈이 쌓여요. 어쩔 수 없이 쌓여요. 왜냐하면 돈 쓸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진간하게 한 700에서 800 정도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월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고, 당장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의미 없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장사는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이 경기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꼬꾸라질 때는 진짜 장사는 끝도 없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직장인들 한 달 벌 거를 하루에 벌기도 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직장인들 하루에 벌 거를 한 달 동안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죠. 멘붕이 오고.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루 장사해가지고 10,000원을 벌었네. 하루 종일 장사해서 손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때문에 내가 돈을 벌 때 그 돈을 비축을 해야 돼요. 항상 최소 내가 버는 돈의 30%는 비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경기가 어려웠을 때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손님들한테 더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보통 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 이익부터 따지잖아요. 내 이익부터 따지게 되면은 물건 가격을 내가 올려버려요. 물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손님들은 그거 금방 알아요. 왜냐면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손님이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바란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손님은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수록 내 단골 고객들, 내 충성 고객이라 하죠. 충성 고객들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이 나하고 계속 가게 돼요. 경기가 좋아도 가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가고. 그분들도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고객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경제 활동을 안 하나?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비축했던 30%의 돈을 그때 조금씩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생활비가 돼요. 당장 벌이는 없더라도 그 30%를 이용해서 생활비를 쓰든 아니면은 뭐 고깃값을 거의 원가로 날리면서 마이너스로 날리면서 하든, 그렇게 되면은 그 손님들이 나한테 계속 오게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대기업, 그러니까 좀 큰 매장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날려버려요. 가격으로 날려버려요. 삼겹살 한 근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절대 1,300원 그 키로에 13,000원 이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 당시에 한 키로에 10,000원 정도로 뿌려버려요. 그 고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렇게 뿌리는 거는 단 하나, 집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손님을 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인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은 오지 말라 해도 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안 와요. 돈 있어도 안 와요. 결국에 결론은 돈이 벌릴 때 비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될 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빼버려요. 왜냐면 어느 가게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보통 장사가 잘 되면은 권리를 잘 받아요. 그 권리를 잘 받는 게 그 가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년 정도에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그 가게에서 1년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가격이 돈이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시설 권리하고 기본 권리, 바닥 권리를 잘 받고 거기다 추가적인 권리를 잘 받게 되면은 그 매장에서 몇 개월 일한 거 이상의 권리금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건 이제 선수들, 자리목을 잘 보고 장사를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나한테 돈이 벌릴 때 그 돈은 우선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동생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700에서 800 정도 잘 벌어요. 그 친구 동생 같은 경우는 버는데, 이 동생이 한 달에 300 정도 벌다가 갑자기 한 700 이상을 벌어보니까 직장 살았다가 자기 장사하면서 700 이상을 버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다 보니까 원체 술을 좋아하는 놈이 이제 술집을 다니게 되는 거죠. 고급 술집 다니게 되면은 뭐 하루에 돈 3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던 걸 돈 다 쓰고, 그리고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면은 남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통장을 쪼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아예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내가 잘 안 쓰는 통장에다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돈이 굉장히 커져요. 처음 말씀드린 30% 정도로 쌓아놓고 그걸 다시 손님한테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안 좋은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벌게 됐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제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돈을 잃게 되는 과정은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잠깐 말씀드릴 건데, 한국에서 이제 돈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전 부동산을 아예 모르고서 그냥 집이 한 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하고 제가 집이 없으니까 집 하나,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 넘어서고 40이 돼가는데 집도 하나 없이 애기는 둘인데 살아야 되니까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찾은 게, 그때 계약할 당시 몰랐어요. 조합원 아파트였는데 결론은 사기당한 거라면 사기당한 거고, 저기한테 사기당한 거죠. 계약시킨 놈한테. 어쨌든 돈 한 6천만 원 정도를 다 날렸어요. 와이프하고 한 2년 정도 열심히 모은 돈 다 날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 꼭 부동산을 아시는 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어요. 똥파리가 꼬인다고 하죠. 똥파리가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신 내가 돈 있는 거를 잘 모르고 그분이 그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신 분 있잖아요. 지역에 연고가 좀 오래되신 분, 그런 분하고 관계를 맺고 계시다가 은근슬쩍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꼭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분하고 조인을 하셔요. 전 그걸 추천드려요.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의 조언도 없이 했다가 돈을 날려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엔 상가 하나를 돈도 없으면서 분양을 받아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돈 날린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상가 하나를 사서 임대해서 돈을 벌어볼까 그 생각을 한 거죠.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에 돈을 집어넣으면 계속 집어넣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돈을 날렸으니까 그 날린 돈이 아쉬워서 돈을 벌어볼까 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쪽에 상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딱 신도시 상가가 생기게 되면은 뭐 임대 수익률 8% 고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가가 나오는데, 실제 그분들이 돈을 벌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지금 그런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분 말씀은 하지 마라. 너도 장사를 하지만 한 달 월세가 300에서 400 나오는 곳에 장사꾼들이 들어서려고 하겠냐? 못 들어선다. 월세 부담이 되면은,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월세 부담을 제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몸으로 뛰게 되면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면은 부담이 좀 적어져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는 월세 부담이에요. 월세 부담이 400 나오게 되면은 너는 네가 죽어라고 일해서 1년에 4,800씩 꼬박꼬박 집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건데 그걸 하겠냐? 안 한다는 거죠. 그 매장이 진짜 좋지 않은 이상은 안 한다는 거죠. 시장에 좋은 자리들도 권리금이 비싸지 월세는 비싸지 않아요. 권리금을 한번 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금 나중에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도시 상가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어마어마해요. 350, 400 그래요. 11평짜리가. 과연 거기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팔아야지 한 달에 400을 벌고 거기에
자기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했으면 투자만큼의 돈을 가져가죠. 1억을 투자했으면은 내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은행 이율로 따졌을 때 1년에 200만 원은 나오잖아요. 그럼 1년에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일을 안 하고도 200만 원을 버니까 일을 하고선 그 수십 배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미만으로 벌 거면 하지 말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커 보이는 돈이긴 한데 왜 그러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도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나 10시까지 일을 해요. 하루 14시간. 그것도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쉬는 날은 하루에서 반나절 딱 쉬어요. 계산해보니까 제가 보통 한 달에 일주일에 84시간을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 근로자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일을 해요. 시간상으로만 따졌을 때. 시간상으로. 근데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 그러세요. 자기 장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죽어라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내 돈 들이고 재고 잡히고 돈을 못 받는 위험 부담도 있고 하면서 돈 1000만 원 못 벌면은 실제 돈 1000만 원 번다고 해도 1000만 원에서 아까 30% 얘기 말씀드렸죠. 30% 예비비로 빼놔야 돼요. 거기다가 세금 내야죠. 저희 같은 연세 사업자는 그나마 세금을 좀 덜 내요. 근데 부가가치 사업자, 식당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공산품을 파시는 분들은 세금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요. 뭐 6개월에 세금을 800만 원 내니 1000만 원 내니 막 그래요. 세금 준비해야죠. 그렇게 되면 실제 소득은 직장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근데 내 장사 하면서 하게 되면은 내 가족도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게 보통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가 오전에 나와가지고 같이 일을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2명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차라리 어디 가서 편하게 실컷 다 쉬고 직장생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맞잖아요.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 월화 수 목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일하면은 그거에 따라 특근수당 1.5배씩 더 나오잖아요. 요즘 최저임금도 올라가가지고 돈 더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휴가도 있죠. 연차에 따라 휴가 내니까 그 휴가에 따라서 특근수당도 또 나오죠. 돈 벌려고 하면 그걸 알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내 장사하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벌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뭐 지금 1000만 원 택도 없지만 버는 게.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큰 돈을 돈을 벌게 되면은 보시면은 생각하셔야 될 게 돈을 우선은 모으시고 그 돈을 재테크를 아시는 분하고 같이 조인해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꼭 좋은 자를 찾으세요. 먼저 그 다음에 같이 가세요. 좋은 자하고. 인생의 동반자는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나 그런 분이 되겠지만 삶의 좋은 자가 계셔요. 그리고 삶의 좋은 자들은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 지역에서 성공을 하셨거나 성공하셨는데 안 알려주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언이 필요하면은 조언을 해주세요.